일단 네, NIGT에서 진행하는 포럼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항상 이제 발표를 할 때마다 늘 긴장을 하고 좀 떨면서 발표를 하는데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흩어진 기후위기 적응 정보를 하나로라는 제목의 이제 분류 체계와 설계와 활용이라는 내용으로 발표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기후위기 적응 정책 중에서도 기후위기 적응 정보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차는 뭐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기후위기 시대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라는 걸로 인해서 이제 지구온난화가 가장 큰 내용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지난 100년간 세계 평균 기온은 약 0.74도 가량 상승한 걸로 나타납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구온난화의 가장 큰 원인은 온실가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온실가스로 인해서 지구온난화가 발생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로 인해서 빙하 면적 감소나 대형 산불 발생 같은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후변화 때문에 유엔 기후변화 협약의 이제 당사국 총회에서 세계 기온 상승 억제를 위해 가지고 파리 협정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리 협정을 통해서 순 배출량을 0으로 하겠다라는 것을 목표로 정하고, 그래서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씨 아래로 막고, 그리고 1.5도씨 이상 기온 상승을 제한하도록 이제 노력하자라는 이런 내용들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평균 기온 상승폭이 1.5도씨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뭐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은 일반적으로 이런 기온 상승폭을 이제 25년 평균을 사용을 한다라는 점에서 뭐 지금 당장 뭐 엄청난 위기에 처했다라고 얘기를 하기 어렵지만, 빠르면은 뭐 15년, 20년, 뭐 좀 오래 걸리더라도 25년 내외로 1.5도씨를 넘어갈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외국보다 더 기후변화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평균 기온은 지난 100여 년간 1.7도에서 1.8도가량 상승을 한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세계 평균 기온 변화의 2배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기후변화를 좀 체감을 할 수 있을 텐데, 재해의 빈도나 강도들이 증가를 하고 있고, 뭐 농업이나 생태계나 건강이나 산업 전반적인 부문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러한 기후 위기에 대해서 방향성을 설정하고 나아가고 있는데요. 법 제도적 방향성을 먼저 살펴보면 기존의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으로 개정이 되면서 법 개정에 따라서 기존의 기후위기 대응이 되게 좀 작게 좀 나타나 있었는데, 온실가스 감축만큼이나 중요한 항목으로 자리 잡고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중립기본법으로 바뀜에 따라서 추진 전략이나 기본 계획이나 대책들이 맞춰서 바뀌어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법 조문을 좀 살펴보면 이거 밑에 이제 노란색 네모 박스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지금 당장 법에 들어있는 내용은 아니고 이제 앞으로 시행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상기후나 극한기후에 대해서 다루지 않았었는데 9월 26일 날부터 시행될 이 법에는 이상기후와 극한기후를 이제 명시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사항으로 인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후위기 적응 정보라는 것 자체가 정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후위기 적응 정보를 정의를 하고, 그리고 기후위기 적응 정보를 사용한 플랫폼을 통해서 대국민 서비스를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이제 개정법을 통해서 시행될 법을 통해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앞의 내용들을 조금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은 탄소중립기본법이나 추진 전략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큰 그림을 그렸다면은 녹색성장기본계획에서는 적응정보 종합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적응정보를 고도화해야 한다라는 좀 더 구체화된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고, 기후변화 적응 강화 대책을 통해서 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내용들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세부 추진 과제로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이제 좀 한 문장으로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은 맨 아래에 지금 적어놨는데,
기후위기 적응 정보를 모으고 이걸로 이제 분석을 해서 산출물을 포함해서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러한 내용들을 대국민 서비스를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법 제도적 방향성에 따라서 플랫폼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플랫폼을 구축하기에 앞서서 적응정보 표준 분류 체계라는 것을 저희가 구축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맨 왼쪽 위에 보이는 그림들은 정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왼쪽 아래에 보이는 그림은 각 부처에서 정리해 놓은 정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각 부처에서 정리해 놓은 정보들을 한 군데에 모아놓기 위해서는 통일된 하나의 체계가 필요한데 이제 맨 오른쪽처럼 모아놓고 싶은 거죠. 그래서 통일된 하나의 체계가 필요한데 그 하나의 체계가 기후위기 적응정보 표준 분류 체계, 그러니까 KDT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KDT의 작성 배경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합 플랫폼을 통해 적응 정보를 일괄 제공하기 위해서 분류 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걸 만들기 위해서 지금 기후변화 적응 계획의 수립이나 평가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알아보아야 하는데 먼저 국가 기후 리스크를 수립을 하게 되고요. 국가 기후 리스크를 수립하게 되면 이걸 기반으로 적응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적응정책 이행 실적 취합 평가도 국가 리스크를 기반으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이제 그 우리나라의 적응 계획의 수립이나 평가 흐름이 전반적으로 국가 기후 리스크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KDT를 작성할 때 크게 이제 기본 구조로서 과학 기반 정보, 적응 해법 정보, 그리고 세 번째로 정책 평가 정보를 이제 제시를 했는데요. 과학 기반 정보는 간단하게 말해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리스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적응 해법 정보는 말 그대로 이런 리스크를 저감하기 위해서 적용할 수 있는 적응 해법은 무엇인가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정책 평가 정보는 지자체에서 이러한 적응 해법을 적용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떤 적응 정책을 펼치고 있는가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분류 체계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세부 분류 체계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KDT SCI, 그러니까 과학 기반 정보라는 거는 기후위기 적응 대책상 제시되는 국가 기후 리스크를 기반으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이제 평가 그리고 적응 해법 제시가 모두 이제 국가 기후 리스크를 기반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국가 기후 리스크를 기반으로 작성을 했고요. 그래서 부문에서 리스크로 이어지는 하향식 분류 체계와 그리고 리스크로부터 기후 영향 인자로 이어지는 상향식 분류 체계로 구성하였습니다. 국가 기후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연계성을 고려하여서 작성된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형태가 제각각입니다. 네, 그래서 따라서 통일된 형태로 작성하되 데이터 연계를 할 수 있도록 좀 보완을 하였습니다. 네, 그 내용을 이제 여기서 좀 보실 수 있을 텐데요. SCI의 세 분류 항목이 이제 바로 리스크인데 이 리스크를 기후 영향 인자, 그리고 대상, 영향, 영향의 관계성 이 네 가지 요소를 모두 포함하도록 보완을 하였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이는 오른쪽 위쪽의 그림이 이제 그 보완되는 예시인데 기온 상승 및 가뭄으로 인한 지하수 함양량 감소라는 국가 기후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 리스크를 이제 지하수 함양량 감소에 미치는 기온 상승이 미치는 영향과 가뭄이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이기 때문에 이 기후 영향 인자를 분리해 가지고 리스크 또한 두 개로 분리를 해 주었고요. 이제 밑에 보이는 예시는 항만시설, 공항시설물의 파손 및 운영 정지, 사고 위험 증가라는 국가 기후 리스크를 항만시설 같은 경우에는 입지가 연안에 입지하고 있고 해양수산부 관할입니다. 그리고 공항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내륙에 입지하고 있고 국토교통부 관할이기 때문에 이런 주무부처를 좀 고려를 해가지고 두 가지로 분리하는 이런 식의 명확화하는 이런 과정을 거쳤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세분류 항목을 작성을 했다면은 그 세분류 항목들을 좀 단위로 묶을 소분류 항목이 좀 필요한데요. 세분류 항목의 4개 구성 요소 중에 대상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영향을 활용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래 보이는 것들이 그 예시인데 왼쪽에서 보시면 대상만을 가지고 소분류 항목을 구축을 했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대상만으로 소분류 항목을 구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이라는 항목까지 좀 고려를 해가지고 소분류 항목을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분류 항목을 보완을 하게 되면 데이터를 연계를 해야 될 텐데, 네, 그러면 이 네 가지 구성 요소에서 각각 어떻게 데이터를 연계를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좀 고민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후 영향인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폭우, 그리고 그러니까 이 리스크 자체는 폭우로 인한 하천 유역의 침수 위험 증가인데, 기후 영향인자인 폭우에 대해서 어떠한 데이터를 연계할 것인가, 그리고 하천 유역에 대해서는 어떠한 데이터를 연계할 것인가 라는 이런 데이터 연계 방안을 좀 예시로서 좀 보여드리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SCI에는 그 하향식 분류 체계와 상향식 분류 체계가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는 부문에서부터 리스크를 탐지해 나가는 하향식 분류 체계였다고 한다면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그 리스크로부터 기후 영향인자를 탐지해 나가는 상향식 분류 체계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상향식 분류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기후 영향인자도 분류 체계를 좀 만들어 주었어야 하는데요. 국제 보고서에서 제시되는 이런 기후 영향인자와 그리고 리스크로부터 도출되는 기후 영향인자들을 목록화하고 기상청에서 제시하는 기후 자료 항목을 이용하여서 좀 보완을 한 다음에 기후 영향인자를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표처럼 보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향식 분류 체계와 상향식 분류 체계가 왜 필요하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하향식 분류 체계는 그러면 물환경 부분에서는 무엇을 관리해야 될까? 그리고 어떠한 리스크들이 있을까를 탐지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한다면은, 상향식 분류 체계는 특정한 기후 영향 인자로부터 유발되는 리스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러니까 부문을 관계하지 않고 탐지해 나가는 이런 내용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적응해법 정보, 이거는 두 번째는 적응해법 정보입니다. 적응해법 정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는 적응 정책이라는 걸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정책을 기반으로 작성을 하였고, 세 분류 항목은 그런 세부 시행 계획상 제시되는 세부 사업을 활용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소분류 항목 같은 경우에는 정책에서 제시하는 4대 정책을 기반으로 정의를 하였고, 크게는 과학기반 관리, 안전체계 관리, 인프라 관리, 거버넌스라는 이 4개의 항목으로 소분류 체계를 정의하였고, 그 오른쪽에는 각각의 이제 항목들을 어떻게 정의하였냐라는 이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분류 항목들을 좀 소분류 항목에 맞게 분류를 했어야 되는데, 기존의 적응대책 세부 시행 계획상 제시되는 세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의해 놓은 이 4개 항목하고 연결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제시된 한 세부 사업들을 저희가 정의한 소분류 체계에 맞게 재분류를 하였고요. 네, 이렇게 적응해법 정보 체계를 구축을 하였는데, 이런 체계들은 물환경 부분에서는 어떤 적응해법을 제시를 하고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적응해법을 제시하고 있구나, 또는 우리는 이런 적응해법을 적용하면 되겠구나 라는 이런 시사점을 이제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정책평가 정보입니다. 정책평가 정보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적응대책 이행 실적 목록을 기반으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소분류 항목 같은 경우에는 세분류 항목을 검토하고 의미 단위로 묶어서 구성을 하였고요. 적응대책 이행 실적 목록에서 제시하는 이런 부문들이 있는데, 그런 부문들은 KADT에서 제시하는 중분류와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재분류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고, 소분류 항목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분류 항목을 검토해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는 이런 표처럼 제시가 되고 있고요. 이런 정책평가 정보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지자체에서 실제로는 어떤 정책을 수행하고 있을까라는 의문에 대해서 이런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구나, 우리 지자체에서는 이런 정책은 고려하지 못했는데 이런 걸 참고해서 진행을 하면 되겠구나, 또는 이런 그 적응 정책에 대해서 예산이나 시행 이력이나 건수 같은 것들이 있다면 이걸 기반으로 정책 평가를 해볼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KADT는 플랫폼에 데이터를 가져다 넣고 그것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기반이 되는 뼈대 구조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KADT를 만들게 되면은 추후에는 정보들을 연계를 하고 이런 정보들을 기반으로 리스크를 정량 평가하게 되고, 이런 내용들을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사용자에게 제공을 하게 될 겁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이 이제 아마도 이런 식으로 정보를 제공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뭐 예시로서 보여드리는 그림이고요. KDT 구조 자체는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 관련해서 제가 뭐 여기저기서 발표를 하면서 항상 들었던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조금 정리를 해봤고, 그리고 제가 오늘 발표하는 내용이 NIGT에서도 좀 시사점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내용들을 요약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KDT라는 거 연구를 진행할 때 이게 왜 필요하냐라는 질문이 항상 나왔었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부분, 그러니까 각 부처에 산재된 이 정보들을 하나의 플랫폼에 모으고 사용자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집어넣기 위해서 이런 뼈대 구조가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내용들은 전부 3차 강화 대책을 기반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는 분들은 지금 곧 4차 대책이 나올 건데 3차 강화 대책으로 굳이 내용 작성을 할 필요가 있냐라고 얘기를 하시던데, 저희가 지금 오늘 보여드린 내용들은 3차 강화 대책을 기반으로 작성된 내용을 보여드리기는 했지만 실제로 저희가 작성한 건 4차 강화 대책이 나오더라도 KDT를 구성할 수 있는 방법론을 작성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국가 기후 리스크를 기반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걸 왜 보완해야 되냐라는 질문인데, 이 질문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국가 기후 리스크 기존에 만들 때는 플랫폼이라는 걸 이제 만들 거라는 걸 고려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데이터 연계성이 고려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연계하기 위해서 4개의 구성 요소를 포함하도록 정형화된 형태로 작성할 필요성이 있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시되는 국가 기후 리스크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마지막으로 KDT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질문들이 나왔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스크를 기반으로 적응 해법도 제시를 하고 정책 평가도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적응 해법 수행 이력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일단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기존에 소홀하게 대했던 리스크는 무엇인지, 그리고 제시한 정책들 중에 제대로 수행되고 있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파악하기에 수월한 구조다라고, 네, 그 이상으로 이제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드린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은 KDT라는 건 크게 리스크, 적응해법, 정책 평가를 담는 3가지의 대분류 체계가 있고 각 부처를 고려해서 9개의 중분류가 제시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데이터 연계를 고려해서 만든 분류 체계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 플랫폼의 뼈대가 된다. 그리고 각 부처에서 구축한 정보를 연결하는 지금 단계이지만 향후에는 이런 정보를 기반으로 분석한 데이터들이 연결되어야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후위기 적응 정보 관련해 가지고 지금은 국가에서 공인하는 평가 방법이 지금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기후위기 적응 정보들을 이용해서 리스크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거고요. 그리고 리스크 평가를 위한 데이터 구축이 필요해질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기후 리스크 평가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연구는 대체적으로 지금 현재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행이 되게 될 텐데,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조금 더 정확한 리스크 평가를 위해서는 이런 데이터들이 추가적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라는 시사점이 도출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 구축해야 할 데이터는 무엇인가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적응해법 부문은 지금 적응정책에서 제시하는 적응해법들만 리스트업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다양한 선택지가 제시될 필요가 있고, 이런 더 다양한 선택지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 대응 기술이 적합한지, 어떤 기후변화 대응 기술이 어떠한 리스크를 감소시키는데 필요한가라는 이런 연구들이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전달하고 싶었던 내용들을 제대로 잘 전달드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들을 제가 발표를 하면서 자문위원들 분도 많이 이제 뵀는데 이게 단시간에 되게 빠르게 이해시켜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제대로 잘 설명을 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앞으로 하시는 일들에 되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